한나라당은 정신이 나간 당이에요. 이 증상을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표현한다면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아주 편하게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도청한 거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가지고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한 거는 처벌해야 된다고 난리야, 난리. 최소한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거의 장갑차를 만드는 철판을 얼굴에 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 국가 정체성 운운하면서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무슨 친북 인사 비슷하게 몰아갑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는 여전히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 공주님입니까? 헌법의 유죄 추정 원칙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박근혜 대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나 봐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요건이라는 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나 봅니다.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잡아넣어야 돼, 이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런 당이 대한민국의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당입니다. 그 당에서 아무나 나와도 다 대통령 된다고 여론조사 나와 있어요. 그죠? 이명박 씨가 나와도 1등, 저 박근혜 씨가 나와도 1등. 하여튼 뭐 지금은 한나라당 아무나 내도 다 1등이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세종대왕이 출마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 일치 또는 근접하도록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것은 정치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민생활, 법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다 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 욕한다고 오늘 보니까 뭡니까 인민군 복장 입고 대통령이, 그죠? 김종빈 검찰총장 목 잘라서 이렇게 들고 강정구 동무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기야. 이런 패러디물이 이 독립신문에 떴습니다. 인터넷에는 독립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하는 스나이퍼 사진을 게재했던 그 매체예요. 청와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씨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고 제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씨를 히틀러 옷을 입혀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만들었어. 또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인데 머리에다가 표적을 설치하고 총을 겨냥하는 이런 패러디를 게재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과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 또는 지지하는 이른바 지식인, old right든 new right든 똑같아요. new는 얼어 죽을 new. 뭐가 서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면 보수의 덕목을 지켜야 새로운 보수죠. 대한민국 보수는, old right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또 흉본 김에 보수형 좀 봐야 돼. 보수는 좋은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보수의 덕목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보수의 최대 덕목은 용기, 애국심, 희생정신, 품위, 예의범절, 이런 것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보수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보면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네 아들을, 세 아들, 네 아들, 아들 셋, 넷 있으면 다 입대시키잖아요. 자기 아들부터 전쟁터에 보내고 국민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기 아들은 다 빼죠? 자기도 빠졌죠. 본인의 병력 면제, 자식들의 병력 면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 떠드는 당이 다 병약하대요. 대한민국은 좋은 대학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이런 데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평생 나라에 농목업에서 높은 자리 지내고, 또 큰 기업 일궈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전부 다 병약해요. 군대를 못 가요.
그렇다면 유전자 결함이 있는 사람만 보수를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수는 자기의 신념 체계를 가질 때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의 뒤에 줄을 서고 빌붙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권력이 다 때려잡고 있으니까 법으로 거기서 편안하게 침대 설치해놓고 놀고 먹던 사람들이 올드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가 나왔으면 이걸 극복을 해야죠. 이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는 그 특징이 주로 편협함입니다. 편협함, 옹졸함, 인정사정 없음. 강정구 교수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관용,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홈즈 연방대법관인가요? 뭐 미국의 어떤 사람 말이 인용을 하죠. 정치적 자유는 언제나 소수자를 위한 정치적 자유다. 그래갖고 뭐 굉장히 명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나의 정치적 자유는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말은 제가 들은 것은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공산주의자가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전에 독일의 우익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공산주의 지도자죠. 그 사람의 묘 앞에서 해마다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집회가 열리는데, 그 플랜카드가 나의 자유는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플랜카드 항상 걸려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다니 무척 놀랐죠. 근데 그 말을 추적해보면 결국 볼테르가 한 말이더라고요. 볼테르가 한 말이 그 사람 책을 별로 안 읽으니까 별로 안 유명했는데,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거 잘 써먹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 써먹고 이해창시도 쓰고 뭐 다 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관용의 대상입니다. 폭력으로 자기의 견해를 남에게 강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버나드 쇼의 표현을 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저 터무니없다,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파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자유니까. 자유는 언제나 소수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거의 다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견해까지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자유로운 사회가 됩니다. 불관용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그 자체를 쓸 법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어느 소위 뉴라이트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테이블에서 밥 먹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 먹어요? 못 먹을 이유가 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내 입을 틀어막거나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좁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밥 먹을 수 있죠. 왜 못 먹습니까?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밥도 못 먹겠다. 이것이야말로 불관용이죠. 잡아 넣어라. 제가 조선동아일보는 독극물이다,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조선동아를 제가 독극물이라고 한 이유는 이 언론기관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말하자면 사상적 소수파에 대한 불관용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열린사회의 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민주주의의 적은 괴팍한 견해가 아니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괴팍한 견해를 말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말살하고 잡아가두려고 하는 불관용이거든요. 그것은 독입니다. 독. 조선동아일보에는 유용하고 올바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과했죠. 수정하겠습니다. 조선동아일보는 독극물이 아니고 독극물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불만이 없겠죠.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멀쩡해요. 그러나 어피니언 페이지만 보면 조선동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독극물의 함유도가 조선동아일보에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가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견해에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진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요체거든요. 우리는 불관용과 싸워야 됩니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에 저는
주장의 여지를 봐도 저런 주장을 뭐하러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때 뭐 국민들이 사회주의 70% 좋다. 그거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여론조사 하면 대통령 지지도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참고하면 되지. 그쵸?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통령 지지도가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내각이 불신임당했다는 얘기니까 총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국회도 한번 조사해볼까요? 지지율 몇 프로 나오나? 국회도 해산할까요? 여론조사 났다고, 여론조사 지지도 났다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면 17대 국회도 해산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남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맨날 하니까 독설이나 내 뿜놈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싸울 때는 언제나 불관용과 싸웁니다. 또는 때로는 거짓과 싸워요. 싸우는 방식이 좀 거칠어서 인간이 똑똑한데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싸가지가 되게 없네, 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싸가지 있게 살고 싶죠.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87년도에 6월 항쟁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화염병을 무지하게 던졌어요. 화염병을 저도 던졌습니다. 고백하지만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처벌은 안 받니다. 소주병에 화염병 만드는 게 이게 너무 좀 소주병이 크고 이래갖고 반입도 어렵고, 그래서 바카스병에다가 화염병을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 북한 강변에 가서 저 바카스병에다가 이렇게 심지 꽂아가지고 해봤는데 잘 터지더라고. 잘 됐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 바카스 박스에 넣어서 반입하면 되겠다 해서 반입을 많이 했는데, 선수들이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소주병하고는 터지는 시간이 달라요. 예, 충분히 돌린 다음에 던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던져가지고 안 터지더라고. 그런 범죄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공소시효 지난 거 확실하죠? 국대생이지만. 그렇게 화염병을 들고 앞에 싸우고 있으면 뒤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뒤에 저희가 경찰과 대치해서 화염병을 계속 던지면, 강목 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뒤쪽에는 집회가 열려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그럼 거기서 시민들이 모이고 제야단체가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소위 선전선동, 정부에서 말한 그런 걸 하죠. 저희는 진실과 정의를 전염시킨다 이렇게 표현. 용기도 전염되는 것이거든요. 바이러스만, 질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면 행위 자체는 화염병 던지는 사람이 나쁘죠. 그 전경들도 전부 다 우리 형제들인데 걷다가 화염병을 던지니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논의하는 자체를 독재정권이 봉쇄하고 있으니까, 그 자유의 공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화염병 던지다고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김영삼 두 분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제가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영감님, 그때는 영감도 별로 아니었지만, 총재님, 우리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염병들과 앞에서 안 싸우면 뒤에서 집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위는, 이게 자기 변명입니다. 좀 아무리 그래도 점잖게 말해도 되는데, 점잖게 말하면 임팩이 적거든. 점잖게 말하면 데모할 때 돌멩이가 아니고 연탄재 던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 데미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강목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거든요. 세게 붙어야 뒤에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좀 흉악한 형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인간성 자체가 흉악한 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모질고 정체성이 좀 포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보다. 반성을 많이 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팔자련이 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맺어야 될 때가 왔는데, 제 강연은 지금 여러분이 경제, 사회, 문화 다른 영역에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무지하게 없어가지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냉정히 돌아보시죠.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나올 텐데, 또 위헌 결정이 나면 국회의원 사표 내자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법 못 만들겠다고. 뭐 만들어주면 다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도 분할, 수도 해체라고 한나라당에서 엄청 주장하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1978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서울에 왔더니 4.19 날 방학을 하더라고요. 4월 19일 날. 4월 16일부터 방학이에요. 4월 20일까지. 갑자기 4.19 방학. 왜 합니까? 4.19 날 데모할까봐 미리 방학 줘가 집에 다 보내는 거예요. 4박 5일짜리 방학. 그래서 제가 이제 4.19 방학이 왔으니까 친구들이 무섭다. 야, 너 방학 때 어디 가? 글쎄, 어디 갈까? 했더니 시골 안 가니? 뭔 시골? 집에 안 가냐고. 우리 집 시골 아니야. 어딘데? 대구 시내야. 시골이지. 서울 친구들에게는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곳이 다 시골이었습니다. 놀랍죠? 대구가 그 당시에 벌써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는데 그 시내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저보고 시골이래요. 우리 집이. 이 지독한 서울 중심주의. 이걸 여기에 결정적인 균열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수도 분할이라고 멀쩡한 수도를 왜 부시냐고 한나라당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미세먼지 경보 올렸죠 지금? 여름 되면 이제 오존 경보 올리죠? 청계천에는 뭐 라돈이 흐른다고 그러던데 그죠? 그 폐암을 유발하는 가스로 안명이 높죠. 라돈가스. 이게 이대로는 안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처럼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타나는 건데 뭐 황우석 교수 비롯해서 IT, BT 분야의 새로운 기술, 제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최초 DNB, 위생 DNB 같은 거는 표준을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표준을. 이런 역사가 한반도에 일찍 있었습니까? 물론 옛날 집지 찍을 때 그죠? 금속 걸자 그런 게 집지신경 그거는 있습니다만 정말 단군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이 어느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한류 한류의 힘은 어디서 온 거냐? 자유에서 옵니다. 자유. 옛날처럼 뭐 연속곡에는 키스하는 거 안 되고 영화에는 뭐 유두가 노출되면 안 되고 음모도 노출되면 아직도 그렇죠? 특정 부위에 있는 털이 나오거나 특정 부위에 있는 살집이 나오면 가위질을 가차없이 해버리죠. 이런 거. 이런 속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습니다. 전부 다. 이 힘이 대한민국의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문화 콘텐츠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지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을 매료한 시절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전 시간에 배운 뭐 최치원의 시가 중국을 이렇게 정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거. 그 다음에 권력 문화의 변화.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63빌딩에 가서 1인당 10만원짜리 밥 먹는 국회의원 거의 없거든요. 저희 되게 점심때 밥 먹으면 만원짜리 한정식 먹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 안 드는 선거. 그죠? 그 재벌의 이 비자금 완전히 이제 저수지가 다 말랐습니다. 그죠? 저수지 말랐어요. 이제는 거기서 물줄기가 나와서 정치권으로 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래야 뭐 아는 친구가 야씨 우리 사이에 무슨 영수증이냐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찔러주는 정도. 보통의 경우는 그럴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뭐 기업만 잘 되고 노동자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큰 문제죠. 그건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공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정부가 전혀 잘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돌멩이를 맞고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진행돼야 될 변화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야로 2년 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옛날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던 식으로는 절대 못할 것이다. 청와대 뒷산에 철저함도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북대문 보셨습니까? 저는 참여정부 왔으니까 대통령 홍보만 한 2, 3분만 하고 이제 강연을 뵙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한번 갔습니다. 이리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5월 5일에 어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를 갔는데 뒷산에 올라갔어요. 물론 대통령하고 같이 올라갔죠. 이건 참 깐다. 이거 특종이다. 근데 저는 거기 북대문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 맨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대문이 하나 있더라고. 그 설명을 대통령께서 해주시는데 이게 북대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는데 북대문은 못 들어봤잖아요.
사대문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북대문은 몰랐죠? 그게 청와대 뒤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니까 성북동 그 삼천각인가요? 그거 하고 뭐 다 보여요. 이렇게 예쁘게. 거기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모르시나요? 신천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아주 예쁩니다. 대통령이 그 문만 열고 나가면 시민들하고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쏙 겹겹이 철조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철조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북대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건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 거기에 저 골프 티샷 하는 데가 있었대요.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북대문 바로 옆에 담벼락 위에 골프 티샷 연습을 할 수 있게 이게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하여튼 티샷은 뭔지는 알거든요. 중계방송 많이 봐가지고. 근데 거기서 성북동 쪽으로 골짜기를 향해서 티샷을 하는 겁니다. 재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철거를 언제 했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를 했어요. 그 얼마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 통이 큰 분이다 이런 강산대 씨한테 1,100억 팍 줬다고. 강산대 씨는 그게 또 안기부 돈이 아니고 YS 돈이라고 자기는 무죄라고 결백하다고 반박 뜨는데 그 돈이 안기부 돈 아니고 김영삼 씨가 무슨 재벌한테 받은 돈이면 뭐 자랑스러운 일 한 겁니까? 불법 정치자금 받아 써놓고. 여하튼 거기 골프 티샷을 하는 데가 있었는데 누가 없었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실 직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거 뭐고? 예, 이거 티샷 하는 데입니다. 이거 어디로 티샷 한단 말이고 저 밑으로 합니다. 그럼 공은 누가 줘? 그거 본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놈 자식들 봐라. 꼬갱이 가왔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꼬갱이는 왜요? 갖고 와라면 갖고 와. 꼬갱이 갖고 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자기가 꼬갱이를 찍어버렸다는 거야. 군인들을 골프공 주스라고 군대에 보내서 멋있죠?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잘못한 일도 많지만 이런 에피소드는 들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나름으로는 진심이 있는 분이었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YS 대통령한테 부셔버렸대요 그거를.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엇길로 갔는데 여하튼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보통 보면 주로 이제 정치적 적대 세력 한나라당 뭐 거대 종이신문 꼭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묘사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가볍게, 불쑥, 그죠? 승부사, 뭐 등등, 하여튼 경솔, 뭐 좌충우돌, 뭐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때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남해군수에 무소속 당선되었을 때 당선되자마자 기자실을 폐쇄했거든요. 브리핑룸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한 1년 내내 김두관 남해군수를 기사를 쓸 때는 그 동네 신문들이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그 이북에서 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어쩌고 붙이듯이 독선적 행정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김두관 남해군수는 기사 작성의 기본 요령이었대요. 그렇게 조전된 눈도 깜짝 안 하고 기자실을 폐쇄했고 그 뒤로 기초자치단체의 기자실 폐쇄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선구자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선구자적인 면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면 그런 뭐랄까 이런 과거와 대통령과는 말이 없잖아요. 우선 중대한 사건이 벌어져도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담화문 존경하는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또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몇 마디 쭉 되게 멋없는 우리말 그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우리말을 그렇게 맛깔스럽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지도자가 별로 흔치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말을 굉장히 예쁘게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연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원래 그런 말을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입말이 우선이고 글말이 나중인데 우리 지식인들은 글의 말이 사로잡혀 있는 한국입니다. 되어지고 이런 표현들 있죠. 여러분 쓰지 마세요. 민주화 되어지고 난 다음 되어지고 난 말은 없죠. 되고 난 다음 우리말에는 원래 피동형이 없습니다. 근데 영문 일본어를 하도 있다 보니까 피동 문장을 굉장히 많이 구사하는데 이야기가 또 길러 갔네.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으셔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구 재개편, 사회적 대타협, 국회의원 선거구 재개편, 또 개헌 뭐 비롯해서 대화 타협의 정치 문화, 우선 정파들 사이의 연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연정 소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정치권에서 이걸 받쳐주는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게 옳다고 하고 다니지 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야, 되게 해놓고 얘기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해? 되게 하려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너무 눈에 보이는데도 밀고 나가시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하고 사이에 정서적인 이격, 거리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일들을 굉장히 차분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옛날처럼 대통령이 멋있게 하는 걸로 안 보인다는 거죠. 대통령이 상처입고 모욕당하고 짓밟히는 양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옛날에 YS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회, 숙청, 멋있는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치군인 집단의 쿠데타 위협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어느 날 밤에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왜 했을까?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군인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저거 마음대로 승진 대상자 다 정하고 그래서 들고 왔거든. 이게 누가 했어? 무슨 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관행적으로 하던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누군데? 예, 각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전부 잘라 이래가지고 밤사이에 별이 50개가 날아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협객입니다, 협객. 금융실명제도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이거 할 때 대한민국에 이거 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실무자들 몇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날 수석보좌관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와서 어떤 너? 너가 놀랬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6.15 정상회담,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또 IMF 금융위기를 뭐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닙니다만 금융위기 자체는 초기에 굉장히 극복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업적이지만 이분들이 퇴임하실 때 지지율 10%, 15% 이렇게 퇴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은 사회여서 그런데요. 그러나 이분들이 잘 나가실 때는 그런 멋있는 개혁들을 정말 멋있게 했어요.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치는 개혁을 큰 거를 몇 개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돌아보십시오. 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박수받는 걸. 행정수도 건설하는 것도 야당에서 그냥 뭐 위헌소송 내고 뭐 데모나고 여론 나쁘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개혁은 대부분 다 여론 지지가 별로 없는 개혁이에요. 근데 이게 여론 지지가 별로 없는 개혁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 지지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 참여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다음 정부에 부담을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 정부가 돌아설 때 편하게 개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저께 뭐 국립 용산에 있는 새로운 박물관 문 여는데 테이프 끊었잖아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텔레비전 뉴스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가셔가지고 테이프 끊고 막 선언 들고 하니까 야, 우리 대통령이 박물관 만들었네. 천만의 말씀. 그거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거든요. 진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중앙청 철거하고. 그때 난리였잖아요. 멀쩡한 역사적 건물을 왜 철거하냐, 뭐 그거 철거하는 바람에 뭐 무슨 유물이 어떻게 됐다, 뭐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용산에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을 그 박물관과 연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화문 이렇게 보면 거기 충덕구 건물이 없어진 것과 더불어서 용산에 박물관이 생긴 것,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신 일이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당대에는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바른 평가를 받는 정책이 많이 있고,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전임자들과는 달리 그 전임자들은 한두 개라도 끔찍하게 찬양받는, 칭찬받는 업적이 있었던 데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게 별로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욕먹는 개혁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론이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모쪼록 여러분께서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 오면 노무현 대통령 국정수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뭐 잘하는 편이라 이런 정도 하지 말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여론조사 보면 잘하고 있다가 30% 미만인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여론조사 오면 그냥 잘하는 편이다 말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꼭 했다고 쭉 패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밥 먹을 수 있죠. 왜 못 먹습니까?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밥도 못 먹겠다. 이것이야말로 불가능이죠. 잡아 넣으라. 제가 조선동아일보는 독극물이다.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조선동아를 제가 독극물이라고 한 이유는 이 언론기관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말하자면 사상적 소수파에 대한 불관용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열린사회의 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민주주의의 적은 괴팍한 견해가 아니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괴팍한 견해를 말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말살하고 잡아가두려고 하는 불관용이거든요. 그것은 독입니다. 독. 조선동아일보는 요용하고 올바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과했죠. 수정하겠습니다. 조선동아일보는 독극물이 아니고 독극물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불만이 없겠죠. 중앙일보는 불량식품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멀쩡해요. 그러나 어피니언 페이지만 보면 조선동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독극물의 함유도가 조선동아일보에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가 불량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견해에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진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요체거든요. 우리는 불관용과 싸워야 됩니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에 저는 주장의 여지를 봐도 저런 주장을 뭐하러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때 뭐 국민들이 사회주의 70% 좋다. 그거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여론조사 하면 대통령 지지도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참고하면 되지. 그쵸? 그때 내전을 돼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나라당은 정신이 나간 당이에요. 이 증상을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표현한다면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아주 편하게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도청한 거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가지고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한 거는 처벌해야 된다고 난리야 난리. 최소한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거의 장갑차를 만드는 철판을 얼굴에 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야 될 정도. 국가 정체성 운운하면서 강정구 교수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우선 친북 인사 비슷하게 몰아갑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는 여전히 유신 시대에 살고 있는 공주님입니까? 헌법의 유죄 추정 원칙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박근혜 대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나 봐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요건이라는 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나 봅니다.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잡아 넣어야 돼. 이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런 당이 대한민국의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당입니다. 그 당에서 아무나 나와도 다 대통령 된다고 여론조사 나와 있어요. 그죠? 이명박 씨가 나와도 1등. 박근혜 씨가 나와도 1등. 하여튼 뭐 지금은 한나라당 아무나 내도 다 1등이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세종대왕이 출마해도 안 된다니까. 제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 일치 또는 근접하도록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것은 정치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민생활, 법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다 가야 돼요. 지금 유럽의 보수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보면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네 아들을, 세 아들, 네 아들, 아들 셋, 넷 있으면 다 입대시키잖아요. 자기 아들부터 전쟁터에 보내고 국민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기 아들은 다 빼죠? 자기도 빠졌죠. 본인의 병력 면제, 자식들의 병력 면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 떠드는 당이 다 병약하대요. 대한민국은 좋은 대학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이런 데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평생 나라에 농목업에서 높은 자리 지내고 또 큰 기업 일궈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전부 다 병약해요. 군대를 못 가요. 이거 잘못하면 유전자 결함이 있는 사람만 보수를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수는 자기의 신념 체계를 가질 때의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의 뒤에 줄을 서고 빌붙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권력이 다 때려잡고 있으니까 법으로 거기서 편안하게 침대 설치해놓고 놀고 먹던 사람들이 올드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가 나왔으면 이걸 극복을 해야죠. 이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는 그 특징이 주로 편협함입니다. 편협함, 옹졸함, 인정사정 없음. 강정구 교수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관용,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홈즈 연방대법관인가요? 뭐 미국의 어떤 사람 말이 인용을 하죠. 정치적 자유는 언제나 소수자를 위한 정치적 자유다. 그래갖고 뭐 굉장히 명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나의 정치적 자유는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말은 제가 들은 것은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공산주의자가 한 대통령 욕한다고 오늘 보니까 뭡니까 인민군 복장 입고 대통령이 그죠? 김종빈 검찰총장 목 잘라서 이렇게 들고 강정구 동무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기야, 이런 패러디물이 이 독립신문에 떴습니다. 인터넷에는 독립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하는 스나이퍼 사진을 게재했던 그 매체예요. 청와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씨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고 제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씨를 히틀러 옷을 입혀가지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적당히 만들었어. 또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인데 머리에다가 표적을 설치하고 총을 겨냥하는 이런 패러디를 게재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과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 또는 지지하는 이른바 지식인, old right든 new right든 똑같아요. new는 떨어지고 new. 뭐가 서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면 보수의 덕목을 지켜야 새로운 보수죠. 대한민국 보수는, old right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또 흉bun김에 보수흉 좀 봐야 돼요. 보수는 좋은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보수의 덕목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보수의 최대 덕목은 용기, 애국심, 희생정신, 품위, 예의범절, 이런 것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전에 독일의 우익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공산주의 지도자죠. 그 사람의 묘 앞에서 해마다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집회가 열리는데, 그 플랜카드가 나의 자유는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플랜카드 항상 걸려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다니 무척 놀랐죠? 근데 그 말을 추적해보면 결국 볼테르가 한 말이더라고요. 볼테르가 한 말이 그 사람 책을 별로 안 읽으니까 별로 안 유명했는데,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거 잘 써먹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 써먹고 이회창 씨도 쓰고 뭐 다 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관용의 대상입니다.
폭력으로 자기의 견해를 남에게 강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버나드 쇼의 표현을 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저 터무니없다,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파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언제나 자유니까. 자유는 언제나 소수자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거의 다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견해까지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자유로운 사회가 됩니다. 불관용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그 자체를 쓸 법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어느 소위 뉴라이트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테이블에서 밥 먹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못 먹어요? 못 먹을 이유가 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내 입을 틀어막거나 내가 그 말을